최근 일본이 스스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충수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은 독도의 날이었는데요. 한국이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독도의 날은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국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이버의 교사절단 방크는 독도를 알리는 한영 포스터를 제작해 국내외 학교의 교육용으로 배포했습니다. 포스터에는 독도 사진 위에 독립운동가 12명의 명언이 소개되었죠. 그리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도를 소재로 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을 SNS에서 알려주는 독도 마켓을 펼쳤는데요. 경북 영천시에서는 시민들이 독도에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한 직원들이 함께 모여 태극기를 흔드는 행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념 전시, 특별교육 공연을 개최하는 등 독도의 날 알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05년 3월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고시했던 것을 기념한다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보다 5년이나 늦은 것은 물론 고시의 독도 위치라고 명시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는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50년대 제작된 미군 항공지도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항공지도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점선으로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일본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것은 이번에 미국 국민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항공지도에 의해 부정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조금만 지도를 넓게 살펴보면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즉각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독도의 동남쪽 지역에 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실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영토와 비행기의 레이더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 지도에서 역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경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이라며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해야 하고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억지 주장을 펼치다 오히려 이 고지도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도와 쿠릴레게 섬의 경우 일본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 지역이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방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는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레게 섬은 현실을 보면 일본이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의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독도와 쿠릴레게 섬에 관해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헌법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양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언제든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과 역대 최대 투표율 등 이번 미국 대선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러졌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소송 등으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최종 투표 결과까지 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이 미국 연방 하원 선거에서 이번 한국계 의원이 4명 탄생하면서 역대 최고 연방 하원 수의 기록과 함께 최초의 영성 한국계 하원 탄생 등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연방 하원 선거에서 한국계는 5명이 출마하여 4명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앵기김 하원의원을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영김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김 후보는 득표율 21.2%로 19.2%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를 이기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김 후보 당선으로 앞서 캘리포니아 제48선거구에서 당선된 미셸 박 스틸과 워싱턴 제10선거구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리클런드와 함께 한국계 여성 셋이 나란히 연방 하원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김 당선인은 1962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낸 뒤 1975년 가족들과 미국령 괌으로 이주했습니다. 괌에서 중학교를,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진학해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2018년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잠정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했으나 막판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4,000표 차로 한 차례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 당선인은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의 아시아 정책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한 인권 현안 법안,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을 도맡았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미국 하원의원에서 역대 최다 한국계 의원이 당선되면서 한국과의 무역협정 등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한인 2세, 3세 등의 정직의 진출 또한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한국인들의 미국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